늦은 봄날의 아픔. 70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이 바로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소개받은 어르신 생활도우미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혼자서는 너무 적적한 나날들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빈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는 일상이 답답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청한 일자리였다. 괜찮을까?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끈을 단단히 메었다.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과 혈압약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노인복지관 입구에서 담당자 김사회복지사가 순자 할머니를 맞이했다. 김순자 할머니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박창수 할아버지를 돌봐주시게 될 거예요. 창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75세로 당뇨 관리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다. 순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작은 연립주택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박창수 할아버지시죠? 저는 김순자예요. 창수 할아버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눈빛, 하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창수는 말수가 적었고 순자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처음 며칠은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함께 산책을 하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갔다. 어느 날 순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나는 국어 선생이었어. 중학교에서 40년을 가르쳤지. 창수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순자도 놀랐다. 저도 교직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교직 생활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다. 제자들 이야기, 교실에서의 에피소드, 그리운 동료들.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창수가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참 다정하시네요. 우리 집사람과 비슷해요. 할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남편처럼 온화하시고. 둘은 서로의 상실감을 이해했다. 혼자라는 외로움, 늘어가는 세월에 대한 두려움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주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비 오던 날의 기억. 어느 장마철 오후 갑자기 내린 폭우로 순자는 창수의 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했다. 둘은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제일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세요? 창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있지. 김철이라는 녀석이었는데 공부는 못했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였어. 어느 날 내 생일을 기억해서 손편지를 써왔는데 창수는 서랍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순자도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다. 저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미숙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항상 시무룩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락을 나눠주곤 했더니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비가 그치자 창수가 말했다. 선생님들은 참 보람된 일을 했네요.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 몇 달이 지나자 창수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무엇보다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봄날 공원을 함께 걸으며 벚꽃을 바라보던 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순자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날 밤 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두 번째 에피소드, 경로당에서의 춤. 며칠 후 창수가 제안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경로당에서 문화공연이 있다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요? 순자는 망설였다. 사람들 눈이 부담스러웠지만 창수와 함께라면 용기가 났다. 경로당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가득했고 젊은 대학생들이 통기타를 치며 옛 생각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사회자가 외쳤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춤춰보세요. 창수가 순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춤 한번 춰보실래요?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괜찮아요. 저도 서툴러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그 순간 순자와 창수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수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순자도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그 후 몇 주간은 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 시장을 보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도 흐뭇해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무너지는 꿈.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가 창수와 함께 아파트 상가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순자가 돌아보니 큰아들 민수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창수도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민수야, 이분은 집으로 가요. 지금 당장. 민수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순자는 창수를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폭발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창피한 짓을. 아버지 무덤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도 외로워.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일로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며칠 후 순자의 둘째 딸 영희까지 달려왔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 선생 부인이 바람났다고 해요. 영희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게 뭐가 나빠? 나이가 70인데 무슨 좋아한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라고, 체면이 깎인다고,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했다. 네 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만남. 일주일 후 순자는 마지막으로 창수를 찾아갔다. 창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창수 앞에 섰다. 아이들이 너무 반대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창수도 알고 있었다. 순자의 집 앞에서 벌어진 소동을, 자식들의 거센 반대를. 괜찮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할아버지,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나도 그래요, 할머니.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창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준 행복한 시간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순자는 마지막으로 창수의 집을 찾았다. 이제는 다른 도우미가 올 예정이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혈당 관리 잘하시고,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짧았지만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사랑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다. 순자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창수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순자는 자식들 곁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창수는 새로운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다. 가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속으로만 부르는 이름. 사회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 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늦은 사랑. 순자는 가끔 혼자 앉아 그때를 생각했다. 창수와 함께 걸었던 공원길, 경로당에서 함께 춘 어색한 춤, 비 오던 날 나눈 따뜻한 대화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창수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도우미는 친절하지만 순자처럼 마음을 나눌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짧았던 행복을 그리워하며 만약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때로 그 사랑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순자와 창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고도 슬픈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노령 일자리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었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시들어버린 늦봄의 꽃처럼 말이다.